잘 들리세요? 네. 사실 이제 오늘이 이 도시건축 탐험 첫날이어서 또 제가 이 되게 많은 좋은 분들 프로그램 중에서 첫 문을 여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이제 그냥 되신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소개란을 보고 어떤 일종의 선정 과정을 거쳐서 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다 하나같이 관심이 많으시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같이 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 어린이와 동행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좀 사실 어떤 이미 좀 중년의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다 보니 어린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실 곳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촌 삼청동 일대를 이렇게 둘러볼 겁니다. 서울관과 삼청동 그 하랑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감고단길을 걸어서 마지막으로 그 공예박물관 도착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멀리 강남까지 와서 이제 송은미술관에 도착하는 일정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도착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여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천이 원래 본관이었는데 서울관이 이제 2013년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2013년에 생긴 서울관은 국군 기무사 부지, 그 옛날에 군사시설이었던 부지를 리노베이션해서 2013년에 문을 열었고요. 기무사 건물이 이제 핵심인데 이제 기무사 건물이 원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1930년대 병원이었거든요.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외래 진료소였는데 이 건물이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빨간 벽돌 건물로 있는 겁니다. 미술관은 이제 사무동, 전시동, 교육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건축가는 이 공간을 이제 군도형 미술관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도형 미술관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뭐 다도해 있잖아요. 바다에 굉장히 수많은 섬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섬이 일종의 뭐 기능 있는 전시장이라면 바다는 이제 기능이 없는 뭐 이런 마당이라든지 중정 같은 공간들인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뭐 정형화된 뭐 박스에 뭐 전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열린 공간들을 많이 만듦으로써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고요.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마당들이 있는 군도형 미술관 개념으로 건축가는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런 바다와 공간의 관계,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공간과 기능이 없는 공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엮이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이 미술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이트 큐브와 블랙박스가 이렇게 결합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그 기무사 본건물, 벽돌 건물이고 아까 그 흰색의 페인트 칠한 거를 서울관을 다시 만들면서 이렇게 뜯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벽돌을 드러나게 해서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이 공간이 있고 이제 이 지하로 들어가면 이제 미술관이 있는데 요 공간 바로 밑부분은 소위 말하는 화이트 큐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화나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면은 여기 이제 전시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경복궁 마당이 전시마당. 여기로 오면은 영화관이랄지 멀티미디어 홀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동시대 미술. 그러니까 아마 미술 아닌 것 같은 미술.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든지 미디어 아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청동 갤러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갤러리가 많아요. 갤러리도 있고 PKN 갤러리도 있고 다 이것도 건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립미술관인 금호미술관, 아트선대센터 같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두 건축을 선택을 한 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제 바로 이 학고제 갤러리는 서울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옥을 리노베이션한 갤러리고요. 근데 이 한옥을 이제 최욱 건축가가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건축물 2007년, 8년경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한옥을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크게 보면 한옥을 많이 안 바꾼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파격적인 리노베이션이었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또 가서 보겠지만 이 안에 있는 이런 사실 한옥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석가래가 보이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일부 과감하게 이렇게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한옥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급진적인 한옥의 리노베이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벽면도 이렇게 그 벽돌로 쌓고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소위 말하는 화이트 큐브를 이렇게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최욱 건축가의 개념이었고 사실 지금이야 뭐 리노베이션이 워낙 활발하지만 2007년, 8년 당시만 해도 한옥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너무 급진적인데 이런 평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리고 국제갤러리 K3는 제가 사실 서울에 되게 제일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크기가 매우 아주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작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느낌이 있고 국제갤러리 같은 경우 이 건물은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일이라는 건축가 그룹이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이분들인데 플로리안 아이덴버그와 징 리우가 설계를 했고 두 분 다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미국 계시지만 약간 동양적인 이제 그런 어떤 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서로 다른 건물, 그러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은 건물 세 개가 국제 갤러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학고제가 이거거든요. 학고제를 보시고 이렇게 따라서 이제 K1을 거쳤다가 K2를 갔다가 이제 우리가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K3를 이제 가는 여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K3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건물의 그 공간은 전시 공간은 네모난 박스예요. 근데 이 건축이 재미난 게 뭐냐면 전시장은 박스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동 공간들, 그러니까 실제 전시장 말고 우리가 사실 건물에는 수많은 기능 공간들이 필요한데 계단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요 네모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네모 바깥으로 다 뺐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뭔가 뽕뽕게 튀어나온 귀여운 것들. 그리고 이 것들을 다 감싸는 것으로 아까 보셨던 이게 아마 가서 보시면 되게 이쁠 텐데 철망을 사용을 했어요. 동그란 철망을 52만 1000개를 써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는 프론트라는 굉장히 국제적인 파사드 엔지니어링 회사와 협업을 했고요. 또 서울국립박물관은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삼청동길을 따라서 그 안국역 감고단길이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작은 아기자기한 그런 가게들이 많은 곳들을 지나올 거예요. 서울관이 국현이 병원이었고 과거에 그다음 뭐 이제 군사 정권의 그런 본부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은 무엇이었냐면 원래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전에는 그 안동별궁이라고 해서 이제 궁이 있었던 데였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 두 건축물이 굉장히 닮은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을 수리해서 만든 뮤지엄이라는 점과 그리고 옛날에는 되게 닫혀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군사시설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막아놨을 거고 학교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학생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들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확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사실은 이 시설, 이 두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곳들이 안에 중요한 작품들을 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공간이 그냥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가로지르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없었다면 이렇게 돌아서 뭐 뺑뺑 돌아서 가거나 뭐 이것도 잘 안 보였을 텐데 지금은 안국역에서 그냥 가로지르면 이게 감고단길이고 이쪽 반대편이 이제 윤보선길인데 거기를 그냥 종행할 수 있어요. 횡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 이렇게 땅 비싼 서울에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다라는 되게 감격스러움이 사실 있거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궁 별궁터에 지어진 풍문용 건물 리모델링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코타와 대리석 같은 소위 말하는 돌과 흙을 많이 사용해서 건물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 유리가 아니라 그런 밝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공예에 담긴 온기, 손의 정신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건축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게 그 과거의 모습입니다. 요게 안동 별궁이고, 이게 이제 학교 아까 보셨던 그 배치도 느낌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은 이제 그 안동 별궁도 헐어졌지만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40년대에 세워진 건물, 50년대 세워진 건물, 60년대 세워진 건물, 2000년대 세워진 건물, 그러니까 2017년까지 있었던 학교였거든요. 지금 이제 이 풍문여고는 강남 자곡로로 이제 풍문고등학교로 이제 바뀌어서 갔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런 학교 건물들이 지어졌었고, 그 건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00년 넘은 은행나무. 그래서 이제 이 은행나무 이제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이런 건축이 지어졌고요. 요건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시면 아까 보였던 요 전시 1동을 중심으로 이 앞에 아까 그 옛날 사진 보면 궁이 있었던 그 배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교육동에 보면 여기 옥상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기를 잘 갈 거고요. 여기가 지금 뭐 최근에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건희 뮤지엄의 예정지로 지금 있는 송현동 땅인데,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이 공예박물관이 보이고,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그 건축가 김중업 아시나요?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의 건물이에요. 올해가 또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의 탄생 100주기여서 뭐 KBS나 이런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보아야 할 건물이 여기 전시 3동인데요. 이게 사전가 직물관이라는 공간인데, 사전가가 이 공간의 작품, 그러니까 이 뭐죠? 그런 보물들을 기증해 주신 분들의 호예요. 그러니까 자수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물관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가인 김정수 건축가가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최초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캐스트가 또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습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레미콘차가 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액체가 된 상태에 이렇게 들이붓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 방식인데, 프리캐스트라는 것은 미리 이미 이렇게 만든 어떤 구조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건식으로 조립을 해서 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습식이라는 것은 사실 만약 비가 왔을 때 현장에 타설을 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콘크리트 붙지 못할 때는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60년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이 프리캐스트, 미리 이거를 캐스팅해서 가지고 오는 국법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을 이 건물에 처음으로 구현한 거죠. 공예박물관 디자이너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살리자라고 이제 얘기를 모아졌고, 그런 것들을 제한 자료들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 김정수 건축가가 종합건축연구소의 대표였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도면들이 남아있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바뀌지 않게 남아있는 거죠. 소홍미수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헤르조고트 뮤런이라고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하는 건축가고, 굉장히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유명한 분이신데,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첫 완공된 작업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서 보셨던 서울관이나 공예박물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뾰족하게 솟아있는데 지상 11층, 지하 5층의 규모고, 송판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분이 이 건물을 디자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앞은 되게 이렇게 면에 있는데, 반대편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층층이 테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폐쇄적이지만 뒤쪽은 열려있는 구조고요. 입구 부분에 이렇게 미디어 작업을 건축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객들에게 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이렇게 원형 램프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가 화이트 큐브, 일반적인 조각과 그림을 거는데 적합한 공간이라면, 이 지하에는 지금 보시죠. 어둡잖아요. 어두운 미디어 작품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을 때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사실 이건 차를 끄고 가야 느낄 수 있는 경험이긴 한데요.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근사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보실 수는 있을 텐데 지하 주차장을 다 이게 은박지를 다 겹겹이 이렇게 붙여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좀 황홀한 느낌이 있거든요.